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누구나 드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주가도 높고 미국에서 금리도 올린다 그러고 투자 계속해도 될까요? 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부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시원하게 좀 풀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우선 현재 상황 세 가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지, 두 번째는 이런 주가 수준이 적정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주가 수준의 위협은 없는지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차트를 먼저 보실게요. 차트를 보시면 2021년 8월 8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전 세계 주가 지수의 추이를 그려놓았습니다. 코로나 이전 고점 대비로는 약 26%, 그리고 코로나 위기 저점으로부터는 무려 약 9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1년 6개월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겉으로 드러난 전 세계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하지만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문제될 건 별로 없습니다. 주가가 적정한 수준이라면 별로 걱정할 게 없겠죠. 자, 그건 보통 주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때 주가 수익 배율, 보통 우리가 퍼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주육 증시의 10년 평균 퍼와 향후 12개월 퍼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는 과거 10년 평균이 16.3배였는데 향후 12개월은 21.3배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럽은 14.0배에서 16.7배, 그리고 한국은 10.2배에서 12.1배, 마지막으로 중국은 10.9배에서 12.5배 수준으로 모두 오른 상황입니다. 자, 주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재반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이 퍼 수치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 주가 수준이 과거 대비로도 좀 비싸진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금융시장의 작은 균열, 예를 들면 금신세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발생하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향후에는 변동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지도 않고 그 가치를 보더라도 과거 대비 확실히 비싸진 거는 사실이네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주면 투자자로는 더 기대할 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가가 위협이 될 것은 없을까요? 예, 아마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런 주가 수준 유지가 되거나 많이 올라갈 걸로 희망하고 있을 텐데 이런 주가 위협이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바로 뭐냐면 금리예요, 금리. 자, 이론적으로 금리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미래 이익을 할인하는, 즉 미래 이익을 현재 이익으로 환산할 때 그 금액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보통 주가에는 좋지 않죠. 한편 각국의 금리는 각국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좀 넓게 보면 글로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는 보통 미국의 달러 금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무역거래 결제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듯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미 연준은 앞으로 수년 내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통해 글로벌 달러 유동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죠. 자, 테이퍼링은 금융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 펼친 여러 가지 시장의 유동성 공급 정책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자산 가격들은 돈의 유동성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장님, 조금 전 미 연준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자세한 스케줄이 나와 있나요? 있다면 우리가 대응하기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스케줄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여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행히 스케줄이 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간 미 연준이 밝힌 입장과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하는 바를 정리한 것이긴 해도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투자자들은 우선 이 스케줄대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올 8월에서 9월에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엊그제 7월 FOMC에서 사실 그게 좀 약간 가시화가 됐죠. 그리고 9월에서 11월 달에 테이퍼링이
결정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1년 넘게 남아 있고요. 그 기간에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조금씩 시장 유동성을 줄여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거나 어떤 상품을 가져갈지를 결정하실 때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것을 투자 전략에 중점으로 삼으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유동성 축소 과정은 미국 통화 정책의 어떤 정상화 과정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풀린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돌려놓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잠시 쉬어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결국은 이전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과 거리 두기를 통해 결국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장님, 주가는 높고 과거 대비 비싸 보이고 이런 주가가 그다지 좋지 않을 금리까지 인상한다고 하니 괜찮을까요? 괜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과거의 금리 인상의 어떤 역사를 살펴보면 순탄한 상승만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가는 보통 기업 실적의 함수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만큼 좀 길게 보면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실적은 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이 양호하고 이로 인해 기업 실적도 좋아진다면 현재 높은 주가 수준이 금리 인상 등에 의해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주가는 안정화되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이 페이지는 IMF의 주요국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2021년 성장률 전망치는 글로벌과 신흥국 모두 6%를 그리고 선진국도 무려 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2022년은 올해 기저효과도 조금 낮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글로벌 평균 4% 중후반대로 코로나 이전 대비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경제 회복 및 성장률이 내년까지도 전문가들은 이어질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 증대의 기본적인 배경 조건은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 88%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제가 갑자기 88 올림픽이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올해 2분기 미국 S&P 500 기업들 중 약 88%가 우리의 예상을 상회하는 기업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 실적의 어떤 절대적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업 실적이 우리의 예상을 얼마만큼 뛰어넘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통계를 보면 이 어닝스 프라이즈 비율 약 88% 수준은 주가의 상승을 계속 지지해 왔다고도 합니다. 이렇듯 글로벌 주식 주가는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면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향후 기대되는 경제 성장률이나 혹은 양호한 기업 실적을 살펴보면 현 수준의 주가가 어느 정도 정당화되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한 기업 실적도 이에 부응할 것이고 결국 주가의 우상향은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높긴 하지만 이 주가가 어느 수준에 어느 정도에 왔을 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부정적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금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금리가 주가에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드렸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거에 나타난 현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인데요. 실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깝게는 2013년에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고 2015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된 사이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2000년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주식시장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과거 20년간 미국은 두 차례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와 글로벌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두 차례의 금리 인상 시기 모두 글로벌 주식시장은 상승하였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시면 이렇게 평탄하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군데군데 이제 조정을 거쳤지만 결국 주식가의 방향성은 우상향이었습니다. 즉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하락을 야기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와 글로벌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약 0.142 정도가 나오고요. 전 세계 주가지수와 미국 10년 국채 금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약 0.3% 정도의 0.3 정도의 상관관계를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울수록 방향성이 똑같다는 건데요. 이 정도 수치가 되면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 개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도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인상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미래 주식시장도 과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부장님 길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된다고 해도 단기 조정은 있겠지만 주식시장은 결국 우상향 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